오케이. 그저 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 의자라는 거의 개수를 x개로 가정하고 푸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은 얘는 뭐야? 이건 방정식이 맞아. 오케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았으니까 총 앉은 인원은 7x명일 거야. 맞지? 거기에 플러스 5까지 하면 그게 바로 학생수가 되는 거지. 우리 학생수를 x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게 준 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부등식은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사용이 돼요. 얘들아, 의자 몇 개 있다고? x개. 근데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5개가 남았어. 그럼 내가 사용한 의자 몇 개? 그치. 사용한 의자 x-5개. 괜찮아? 그럼 그보다 중요한 거. 꽉 찬 의자 몇 개? 꽉 찬 의자. 8명씩 꽉 차서 앉은 의자 몇 개? 한 의자가 꽉 차야 그 다음 의자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사용한 의자는 x-5개야. 꽉 찬 의자는 몇 개? 다시. 내가 의자를 총 10개를 사용했다 치자. 내가 사용한 의자 10개. 됐어? 그럼 꽉 찬 의자 몇 개? 9개지. 여기에 내가 3명씩 앉혔어. 꽉 찼으니까 다음 의자에 앉힌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용한 의자에서 한 개 뺀 게 꽉 찬 의자의 개수야. 다 풀로 찬 거. 됐어? 은철아,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어. 네. 사용한 의자만큼 다 꽉 찼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확실하게 꽉 찬 의자 몇 개냐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러면 한 개 뺀 거. 그쵸. 한 개 뺀 게 확실하게 꽉 찬 거 맞지? 그래서 꽉 찬 의자는 원래 사용한 의자에서 한 개 더 뺀 거예요. 쌤, 그럼 요 의자에는요, 내가 지금 3명씩 앉힌 걸 예로 들었지, 그치? 이 의자에는 1명부터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지. 1명 앉았는지, 2명 앉았는지, 3명 앉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됐니?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학생 수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두 번째 조건으로도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8명씩 뭐 했다고? 꽉 찼어. x-6개의 의자에는. 맞아? 마지막 한 의자에는 최소 1명이 앉아 있는 거야. 최대 8명씩 꽉 찼고 최대 8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의자에.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이게 꽉 찬 의자. 이해가죠? 그리고 마지막 의자엔 1명 이상 8명이야. 마지막 의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고, 쌤, 이 학생 수는요, 얘에서 갖고 오시면 돼요. 대입 7x 빼 더하기 5. 자, 그럼 양변에서 우리는 8x를 빼주실 거고요. 그럼 얼마죠? 8x를 빼면 숫자만 남아요.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x 더하기 5. 8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0. 됐니? 자, 5를 뺀 다음 마이너스 곱합시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최소 개수 45개, 최대 개수 52개가 의자가 될 수 있는 총 개수예요. 알겠어?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2번을 요 방식으로 도전해 봅시다. 네, 거뜬하죠? 똑같이 풀면 되지. 단 요번에는 학생 수가 X명이죠. 괜찮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첫 번째 식은 우리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거지. 연필의 개수는
3x 더하기 5개만큼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어떻게 된다고? 수진이 다 완벽하게 다 4개씩 받은 사람 몇 명? x 마이너스 3명. 그치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마지막 놈은 최소 1개. 그쵸? 그 다음에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최대 4개를 받았겠죠.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게 뭐라고? 저 초록색 연필의 개수가 된다. 됐습니까? 네. 자, 4x 뺀 다음에 뭐 정리하면 x의 범위 뭐 나오냐? 준혁이 뭐 나와? 뭐에서 뭐 사이? 13, 16 사이. 다시. 13, 16 사이. 13, 16 사이? x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답에서 이걸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어? 뭐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최대 X. 뭐해? 아, 너무. 그래. 보기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16 답 써놓고 끝냈지. 이 자식들아. 이씨. 최대값 16 이러고 끝냈지. 그럼 안 돼. 알겠어? 이거 오탄지는 내가 한 2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고치고 있어. 계속 얘기하려고. 연필의 최대 개수야. 됐어? 그럼 몇 개야 연필의 최대 개수는 이거 16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48 더하기 5니까 53개가 돼야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11번은 좀 다른 유형의 문제네요. 삼각형 성립 조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한번 봅시다. 야, 삼각형 성립 조건이 뭐니 얘들아? 삼각형 성립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요, 좋은데. 가장 긴 변, 작다, 나머지 합. 맞아. 요거만 생각해서 많이들 이제 처음부터 실수를 하죠. 그쵸? 왜? 뭐부터 해야 돼? 변이니까. 양수다 먼저 쓰셨어야지. 설마 이거 안 쓰고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썼어요. 그래. 네. 허허이. 왜 팬들이 바빠지지? 세 변이니까 양수겠죠? 얘는 6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셋 다를 만족시키는 조건 0과 6 사이라는 x의 범위가 나와줄 겁니다. 일단 요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야, 그럼 누가 가장 긴 변이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후보는 몇 개야? 2개야, 2개. 후보 2개인 거 보이나? 얘 아니면 세 번째 놈이 가장 긴 변이야. 첫 번째 놈은 절대 될 수 없어. 얘 때문에. 얘는 아무리 커봤자 얘보다 작아.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12-2x가 더 클 때. 2x 더하기 1보다. 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경우는 다시 한번 범위를 정리해보면 x의 값이 4분의 11보다 작을 때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럼 이때는 어때야 된다고? 가장 긴 변인 요 놈이 나머지 둘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뭐보단 클 때야? 5분의 11보다는 x값이 큰 경우야. 됐니? 그럼 잘 봐. 얘는 완전 절대 조건이야. 변의 길이, 그치? 얘도 만족해야 되고요. 가정한 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 결과값도 만족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어디? 5분의 11보다는 크고요. 4분의 1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일단 하나가 나온 거야. 첫 번째로. 알겠어? 두 번째. 반대의 경우 12-2x보다 2x 더하기 1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 등호는 얘들아 여기에 붙었어도 돼. 그냥 둘 중에 한 번만 붙이면 돼요. 알겠지? 모든 케이스 다 생각이니까. 그래서 요번엔 4분의 11보다는 x가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요때는 가장 큰 놈 2x 더하기 1이 나머지 두 놈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12-x. 됐어? 그래서 x가 뭐보다 작다가 나와? 3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괜찮을까? 그래서 결론. 4분의 11보단 작거나 같고 3분의 11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11보단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는 저 절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됐니? 그럼 답을 쓰실 땐 뭐라고 해야 돼, 얘들아? 서로 다른 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만족돼도 되고 요 놈이 만족돼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또는이라고 쓰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수2를 곧 배울 거잖아. 그치? 또는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합집합이야. 얘 또는 얘는 그냥 합하면 돼. 그 조건을. 겹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답은 5분의 11부터 3분의 11까지. 합쳐지는 근거는 얘는 4분의 1보다 작다까지였는데 크거나 같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2-1번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케이스를 쪼개는 겁니다. 방금 한 것처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0보다 작거나 작을 때로 나눠서 각각 풀어주시면 돼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세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완전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 이 풀이는 매우 한정적으로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요게 원래 정의였구나, 절대값의 정의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면서 웬만한 해설지엔 다 두 번째 풀이대로 써 있을 거고, 세 번째 풀이는 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풀이입니다. 수학적 오류는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알겠죠? 세 가지 다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풀이. 자, A, B 두 개의 차이 얼마? 네? 두 개 차이 얼마? 차이요? 차. 둘의 차 얼마? 한명빼기 누가 커? 몰라. 그러니까 뭐해? 절대값 A-B. 두근의 차를 쓸 때도 내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잖아.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해가?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놈 얘들아, 절대값 X 빼기 2는 둘의 차야. 됐어? 둘의 차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둘의 차는 이 사이 거리야. 됐니? 그렇다면 절대값 x 빼기 2라는 건 얘들아 x와 2 사이의 거리입니다. 수직선상에서. 괜찮아? x랑 2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1보단 크고 5보단 작았으면 좋겠다고. 됐니?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2를 찍는 거야. 얘들아 2로부터 1만큼 떨어진 거 어디지? 3이랑 1. 맞아? 요 거리가 각각 1이지? 그럼 5만큼 떨어진 데는 어딨니? 7이랑 반대편으로 5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3. 괜찮을까? 무슨 말이야? x라는 놈은 2로부터 1만큼 떨어진 놈들보다 멀리 있고 5만큼 떨어진 놈들보단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만큼 떨어진 놈들보다 멀리 있고, 이해가요? 5만큼 떨어진 놈들보단 가까이 있고, x가 있을 수 있는 건 요 사이라고. 됐어? 그래서 답이 나오셨으면 뭐라고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3보단 크고 1보단 작다, 또는 3보단 크고 7보단 작다 라고 답이 나오셨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정석대로 풀기. 괜찮니? 그럼 이제 가장 보편적인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이 두 번째 풀이로 푸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케이스 분류. 자, 당연하게도 절대값이 나왔으면 얘들아 겁먹지 마시고 케이스 쪼개세요. 안에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는 절대값에 그냥 벗기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써질 거야. 괜찮니? 그럼 x의 범위는 3, 7 맞아? 근데 내가 가정한 걸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얘랑 겹치는 거 쓰셔야 돼. 알겠지? 요 놈의 범위는 뭔데? x가 2 이상이죠. 됐어요? 그래서 둘의 겹치는 건 당연히 그냥 뭘로 나와? 결론? 2보다 크거나 같다랑 3부터 7까지니까 겹치는 건 그냥 3부터 7까지가 되겠지. 됐나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얻은 x의 범위야. 자, 두 번째는 x-2가 음수일 때를 가정해 보자. 됐어요? 그럼 요 경우에도 x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고 그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왔겠죠. 됐나요? 2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줍시다. 범위 어떻게 돼요? 7보단 2를 뺀 다음에 뭐 범위가 이상한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591이잖아. 이씨. 됐어? 2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3보단 크고 1보단 작다가 나올 거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범위와 이 범위 겹치는 걸 쓰는 거라고, 그치? 다행히도 그냥 요게 포함 관계에 있네요. 두 번째 나온 범위는 마3보단 크고 1보단 작다가 나오네. 그래서 답을 쓸 땐 얘 또는 얘라고 적으시면 된다. 똑같이 나오지. 이게 이제 가장 니네가 친숙한 풀이 방법일 거야. 됐어?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연속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요놈의 그래프는 항상.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니네가 고1 때 보게 되는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가 나올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니, 얘들아? 어떻게 생겼지? y는 절대값 x 빼기 어떻게 생겼니? 몰라? 수진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몰라? 안 했나 우리 이거? 절대값 함수 한 번도 안 했니? 이거였어요? 이거? 응. 뒤집어 올리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의 역할은 뭐야? 음수를 양수로지, 그치? 그냥 y는 x 빼기 1을 그려. 됐어? 그럼 얘가 x축이랑 분명히 한번 만나. y는 x 빼기 1을 그렸어. 2에서 x축이랑 만날 거야, 맞지? 얘들아, 절대값 씌우면 양수는 그대로. 맞아? 음수는 부호 반대. 그 말이 뒤집어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보다 정확하게 이 오른쪽의 식은 양수인 파트니까 그대로 나온 거야. 절대값 벗기고. 근데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했어. 당연히 요 그래프의 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 거야. 됐어?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 1.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일. 무조건 좌우대칭 V자 그래프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이 그래프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1과 5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맞냐? 그럼 잘 봐. 1이라는 함수 값은 여기에 있을 거야.
5라는 함수값은 여기 위쪽에 있겠지?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건 요 사이에 함수값 갖는 순간들인 거라고. 알겠니? 버텨. 됐어? 야,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요 놈이고. 알겠어? 그럼 얘 얼마냐? 자, 너희 포커싱에 뭐에? 기울기에. 기울기 1이지. 기울기는 뭐분의 뭐지? y 증가량. 얘들아, 요 점은 몇 콤마 몇이냐? 꼭지점. 2,0이지. y좌표 얼마 증가했니? 1. 그럼 x값도 얼마 증가해야 돼? 1. 3이지. 됐어요? 좌우 대칭이라고 요거 얼마? 1이죠. 됐니? 한 번 더. 잘 봐. x, 자, 5라는 높이가 되려면 y좌표 얼마 증가했어? 총. 요 놈으로부터. 5. 그럼 x좌표도 얼마 증가한 거라고? 5. 얼마? 7. 됐어? 그럼 좌우 대칭. 요건 얼마? 5만큼 뒤로 갔지. 마삼. 됐냐?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의 그래프는 x의 범위가 마삼과 1 사이랑 그 다음 3과 7 사이라고. 됐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이딴 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14번 아래 어차피 좀 공간이 많잖아. 필요한 내용 정리 좀 해놓고 2번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봅시다. 12번에 2번 문제까지. 자,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5보다 작다.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누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선 둘 다 따져야 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마이를 기준으로, 그리고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 총 몇 개로 쪼개야 돼? 3가지로 쪼개셨어야 돼요. 3가지. 마일보다 크다 작다, 2보다 크다 작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총 영역을, 구간을 마일 기준, 2 기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보다는 큰데 2보단 작을 때, 2보단 크거나 같을 때로 총 3케이스를 나누셨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여기까지 괜찮니? 본 거 같지, 그치? 그래서 1번 케이스 어떻게 돼? x가 마일보다 작아. 잘 모르겠으면 마일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둘 다 음수야. 괜찮을까? 그래서 둘 다 부호 반대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x가 뭐보다 크다가 나오니?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최종 답을 쓸 때는 겹치는 거 쓰셔야 돼요. 항상 마이보단 크고 마일보단 작다.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일보단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을 때 가장 만만한 0 집어넣어 보세요. 첫 번째 건 어떻게 돼? 양수지. 두 번째 건 음수. 첫 번째 그대로 뒤에 거 반대로. 그럼 뭐 나와? 3이 5보다 작다가 나와, 얘들아.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이건 항상 말이 되는 거야. 얘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맞아요? 근데 가정한 거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 모든 실수랑 얘랑 겹치는 건 당연히 이 위에 거겠지, 그치? 즉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라는 범위 하나를 또 얻어낸 거야. 이해가요?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서 범위가 이렇게 잡힐 거고요. x의 범위는 3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쓸 땐 당연히 겹치는 거 써야 되니까 2 이상 3 미만을 써주시면 돼요. 요게 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케이스 나눠서 푼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잘 봐야 돼. 마일 전까지 마일부터, 이 전까지 이부터 다 연결되는 거야. 최종 답은 마이보단 크고 3보단 작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 거야. 그래프. 자, 뭘 그리는 거지 얘들아? 그래프 우리는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빼기 2를 그리는 거야. 괜찮아? 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요거 0 되는 순간, 요거 0 되는 순간에 따라서 식 바뀌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 바뀔 때 부호 생기냐 안 생기냐. 맞아? 그래서 그냥 마일과 2를 선을 그으세요. 됐어? 야, 아까 약속했어. 그래프는 무조건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아. 알겠지? 쭉 따라서 가면 돼. 알겠지? 기울기만 보면 돼요. 잘 봐. 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들아, 둘 다 부호 반대로 나오지? 그럼 몇 x냐? x만 봐. 몇 x야? 마이너스 2x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냥 그으면 돼. 기울기 마이너스 2. 됐어? 야, 마일과 이 사이는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반대로지. 몇 x야? 다시 x 있어 없어? 없지? x 없으면 어때? 기울기 0이면 이렇게 생겼지. 됐어? 기울기 0. 자, 마지막 2보다 큰 범위 둘 다 양수네. 기울기 얼마? 몇 x? 2x. 기울기 2야. 요놈의 그래프 이렇게 생겨 얘들아. 이건 정확한 그래프인 거야 지금. 알겠냐?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건 요 꺾이는 순간에 y좌표 정도는 체크하세요. 2 넣어봐. 그럼 이거 어차피 0이거든? 얼마? 3이죠. 맞냐?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들아? 뭐보다 작은 범위. 이 그래프 함수값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며. 그치? 맞아? 그러면 5를 그어.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 5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원한다고. 요 그래프들. 괜찮아요? 됐니? 그럼 얼만데 요건? 잘 생각해. 이거 높이 3이야? 높이가 5가 됐으면 좋겠어. 얼마 증가해서 y 증가량? x 증가량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이거 3이야. 기울기가 2라서. 마찬가지 반대쪽도 x 증가량이 얼마? 미안해. y 증가량이 얼마?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그럼 x 증가량은 얼마여야 된다고? 요 길이 1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울기 2 나온다고.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얼마야 좌표?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부분의 범위를 쓰면 마이보단 크고 3보단 작다. 끝. 그래프 방법을 왜 알려드리는지 알겠죠? 완벽하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정리하고 갑시다.